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랑 점심 식사 경매가 456만 달러에 낙찰된 적이 있어요. 456만 달러면은 56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19년 중국 암호화폐 트론을 개발했던 저스틴 선이 낙찰이 됐는데요. 이 짧은 점심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워렌 버핏에게서 이 투자에 대한 기준이나 이 철학을 배울 수 있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내고 점심 식사를 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자신이 이제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을 숨기지 않고 말하곤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 집필한 책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식사를 하고 싶은 이들이 투자 종목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본질을 궁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황금알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서 호기심이 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학을 물었어요. 어떤 종목을 살까요가 아니라 철학을 묻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깊고 깊은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엔 철학을 만나거든요. 세속적인 부자랑 가난한 철학자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살색이 빠져있는 철학자가 굉장히 고귀하고 부자랑은 또 다른 부류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이제 불을 움직이는 이들이 되게 독서를 좋아했고 또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또 여러 종류의 언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한민국 재벌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에요. 그들이 대부분이 경영학이 아니고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게 특징이죠. 우리는 부자에게서 돈 버는 방법이 아니고 이 근본, 철학, 이 본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제 재벌들이 보통 탐욕스럽거나 표독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모범생 축에 좀 속했던 편이 많고 그리고 성격도 나름 무난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들이 이 본질에 대해 탐구하려고 하는 공통적인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부자라고 하는 거는 행동하는 철학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 노자, 공자, 스피노자 뭐 이런 철학자들 있죠. 이런 사람을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 대부분이 밥벌이랑 상관없이 심오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현대에 다시 태어나면 이들이 직업이 없이 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업으로 택하고 있었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오늘날 우리와 그들이 사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자가 정치 컨설팅 업체 대표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국정이나 정책, 뭐 선거를 자문하는 어떤 대표이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안경이나 뭐 렌즈 제조업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경이나 렌즈를 제조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있었을 땐 약간 첨단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오늘날로 치면 약간 반도체 업체 대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탈레스 아시죠? 탈레스는 투자 전문 회사나 보험사 대표 뭐 만약에 이랬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이 철학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업을 가졌어요. 예전에는 그 연예계에 신비주의라는 컨셉이 있었는데 이 인기 많은 연예인이 TV에 출연을 하지 않고 음악이나 영화 같은 작품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사생활이 철저하게 가려져서 많은 이들이 그들을 신격화하기도 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어떤 환상을 가지죠. 이 마가복음 6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으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며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다. 이런 말이 있죠. 고다마 시타르타의 아버지가 이분이 정반왕이라고 하는데 이분 또한 아들의 출가를 막으려고 온갖 쾌락을 제공을 했어요. 붓다의 아들이 라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걸식을 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내용도 있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에 대한 어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그들의 진가를 바라보기 좀 힘들었다. 뭐 이런 게 좀 보여지죠. 노자는 출생이나 사망 시기를 모르기도 하고 무슨 일을 했고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은 겨우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초나라 출신이라는 점이랑 주나라에서 도서관장을 했다는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존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기록을 보면 이 노자가 소를 타고 함곡관 밖으로 나가면서 문지기에게 어떤 얇은 책자를 주거든요. 이 책자는 5170자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이게 바로 도덕경이에요. 이 도덕경이 도경과 덕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도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총 80장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짧다면 짧고 깊은 책이에요. 여기 1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도가도 미상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장에 들어간 내용이 나머지 장 모두를 포용해요. 영어로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규정하면 거기에는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니버스라고 규정하면 물질은 포함할 수 있지만 비물질은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이 모든 본질이 사라지고 표면적인 관념만 남게 되는데요. 이 도는 말로써 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질 그 자체예요. 그래서 도는 언어로 규정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의 본질과 흐름, 이 원리이고 원리라고 관념적으로 해석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이름이 아니고 노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노자가 모호하고 5170자로 이루어진 노자는 한자, 영어, 한국어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노자 하나만 가지고도 언어나 철학이나 경제나 역사 모두를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죽을 때까지 한 권의 책만 가르쳐야 된다. 그럼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노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노자에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